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30년 만에 동창회장. 명품으로 치장한 이들 사이에서 낡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홀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저기, 박정민 아니야? 진짜네. 아직도 저런 꼴로. 속삭임이 퍼지는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신사 윤호텔 그룹 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죠. 모두의 예상을 깨고 회장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향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박정민 사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90도로 숙인 깊은 인사. 순간 연 회장은 얼어붙었고 창백해진 얼굴들 위로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구두 닦던 아들의 귀환,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도착장. 박정민은 15년 만에 귀국길, 수십 번을 다림질한 듯한 낡은 정장 차림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55세의 나이에도 단정한 인상과 깊은 눈매가 인상적인 사내. 어깨에는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낡은 가죽 가방 하나만 달랑 메고 있었죠. 글로벌 호텔 체인 윤호텔의 아시아 총괄 대표라는 명함이 무색할 만큼 소박한 차림새였습니다. 정민 씨, 이쪽입니다. 공항 한 구석에서 그를 기다리던 이웃집 최 여사가 손을 흔들었어요. 박정민은 걸음을 옮기며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부고 소식. 그것은 해외에서 날아온 한 통의 전화로 그의 삶을 뒤흔들었죠. 어머니는 편안하게 가셨나요?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까지 정민 씨 걱정만 하셨어. 아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서울 외곽의 낡은 단층집. 박정민이 자란 곳이자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켜온 보금자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70년대를 그대로 간직한 듯한 낡은 가구들과 빛바랜 사진들이 그를 반겼어요. 거실 한켠에 놓인 어머니의 영정사진. 박정민은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 정돈된 책상 위에는 2개의 봉투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하나는 30주년 고교 동창회 초대장.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필체로 윤재호 회장님께라고 적힌 편지였습니다. 박정민은 어머니가 남긴 메모를 집어들었어요. 정민아, 윤 회장님께 꼭 이 편지를 전해드려야 한단다. 그리고 동창회에도 꼭 가거라. 널 무시하던 그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해.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학창시절 구두 닦기 아들이라 놀림받던 기억, 그리고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현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라면. 알겠어요, 어머니. 약속할게요. 토요일 저녁. 박정민은 옷장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준 낡은 정장을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은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보물이었죠. 거울 앞에 선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15년 만에 마주할 옛 친구들. 가난한 구두 닦기 아들이라며 놀리던 그들. 가자, 정민아.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서울 중심부의 우뚝 선 윤호텔. 호텔 앞에는 고급 리무진과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명품으로 치장한 동창들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박정민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낯설었죠.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박정민. 몇몇 동창이 그를 알아보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박정민 아니야? 진짜네. 아직도 저 꼴이라니. 귓가를 스치는 수군거림에도 박정민은 묵묵히 걸음을 옮겼어요. 30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처음으로 밟는 동창회의 문턱. 그의 가슴은 어머니에 대한 약속으로 무거웠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박정민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이름표를 받아들며 접수 담당 여직원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죠. 박정민이라는 이름 옆에는 직업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직업을 적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박정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의 직함을 밝히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이내 호텔 관련 일을 합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여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흘깃 그의 낡은 정장을 바라보았죠. 이미 분위기는 그를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박정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연회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쏟아내고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마다 와인과 고급 요리가 가득했어요. 박정민은 구석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창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죠. 무대 위로 이상우가 올라갔어요. 대형 증권사 지점장이라는 그는 여전히 반장 시절의 권위적인 태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졸업한 지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자, 이제 각자의 성공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정민은 와인 한 모금을 들이켰어요. 무대 위에서는 자기과시의 향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죠. 둘째는 하버드 유학 중입니다. 최성진은 여전히 허세가 가득했어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라는 그는 연예인 고객들과 해외 지점 확장 이야기로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본 도쿄에 분점을 냈어요. 곧 뉴욕에도 진출할 예정이죠. 조태수는 자신의 건설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가끔 박정민이 앉은 쪽을 힐끔거렸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연회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상우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거기 조용히 앉아있는 친구도 보이네. 박정민이 맞지? 정민이도 한마디 하지 그래. 요즘은 해외에서 구두도 고급스럽게 닦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 몇몇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박정민의 얼굴에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지만 눈빛은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민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죠. 그는 잠시 말을 할 듯 입술을 떼었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 연회장 밖으로 향했습니다. 박정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동창들은 더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러나 그 웃음소리 속에서 조태수의 아내 정혜진만은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학창시절 박정민을 짝사랑했던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죠. 호텔 화장실. 박정민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어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회장님, 저 박정민입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노년의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민이구나.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편지는 가져왔나? 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회장님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연회장에 와 있습니다. 알았네. 내가 곧 가겠네. 거기 있게. 박정민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구두를 닦으며 하루 종일 일하시던 어머니, 추운 겨울에도 그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어머니, 제가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정혜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박정민을 보고 놀란 듯 멈춰섰어요. 정민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박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창시절 유일하게 자신에게 친절했던 정혜진.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죠. 잘 지내셨어요? 조태수와 결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혜진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그래요. 당신은 정말 호텔에서 일하는 건가요? 그 순간 정혜진의 눈에 박정민의 전화통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저는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기다릴 테니까. 정혜진이 떠난 후 박정민은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 속 윤재호 회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곧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 그는 천천히 화장실을 나와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연회장은 여전히 자기과시의 향연으로 가득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조태수가 이상우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청중들은 술에 취해 흥겨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기척이 느껴졌어요. 윤재호 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70대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그 기품과 위엄은 여전히 강렬했죠. 그의 등장에 연회장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이상우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머, 윤호텔 회장님이 직접 오셨네요. 무슨 일로? 모두가 기립해 인사하는 가운데 윤재호 회장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구석에 서 있는 박정민을 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박정민에게 다가갔어요. 연 회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회장과 박정민을 향했죠. 윤재호 회장은 박정민 앞에 서서 갑자기 90도로 깊이 인사했어요. 박정민 사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 연 회장 전체가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성공한 재벌 윤재호 회장이 초라한 차림의 박정민에게 존경을 표하는 모습에 모든 동창들이 눈을 의심했어요. 이상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동창인 박정민은 그저. 윤재호 회장은 손을 들어 이상우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박정민 사장은 우리 윤호텔의 아시아 총괄 대표입니다. 내가 직접 발탁한 인재죠.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습니다. 동창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특히 이상우와 최성진, 조태수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죠. 박정민은 담담히 윤재호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이 깃들어 있었어요. 꿈과 같은 시간이 흐르고 회장은 다시 정중히 박정민에게 물었습니다. 편지는 가져오셨나요? 박정민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윤재호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회장은 공손히 받아들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연 회장은 여전히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박정민의 조용한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윤재호 회장은 편지를 천천히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군요. 박정민 사장의 어머니는 내게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회장은 편지를 바라보며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윤 회장님, 저는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50년 전 회장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건물 앞에서 구두를 닦던 저를 기억하시나요? 편지를 듣는 동안 연 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숙연해졌습니다. 박정민의 어머니와 윤재호 회장 사이에 오래된 인연이 펼쳐졌어요. 가난했지만 정직했던 구두 닦기 여인, 그리고 그녀가 윤재호에게 베푼 한 끼 식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 그날 회장님께서 배고프고 지쳐 보이셨어요. 제가 가진 건 김밥 한 줄뿐이었지만 나눠드렸습니다. 회장님은 그 후 우리 정민이의 학비를 몰래 지원해 주셨죠.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윤재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편지를 내려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작은 김밥 한 끼가 내 인생을 바꿨네. 그 후 나는 박정민 군을 지켜봤지. 호텔 청소부로 시작해 15년 만에 우리 그룹의 핵심 인재가 되었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지. 박정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이 순간 갑자기 정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저도 정민 씨 어머니께 도움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시절 학비가 없어 자퇴할 뻔했을 때 정민 씨 어머니께서 몰래 제 학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정혜진의 고백은 연 회장 전체를 감동으로 휩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어린 목소리가 계속되었어요. 그때 제가 자퇴하려고 했을 때 정민 씨 어머니께서 찾아오셔서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태수는 아내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눈치였어요. 정혜진의 고백을 들은 다른 동창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때 박정민이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감과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민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1억 원을 복지관 건립에 기부하려 합니다. 그 이름은 구두 닦던 어머니 기억관으로 하겠습니다.
박정민의 말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이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박정민에게 다가갔어요. 정민아, 미안하다. 우리가 널 너무 오해했어. 최성진과 조태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박정민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성공이란 뿌리를 잊지 않고 받은 은혜를 다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의 말에 연 회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심지어 눈물을 훔치는 동창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연 회장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이상우의 어머니였습니다. 80대의 노인은 도시락을 들고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상우야, 너 아직 안 먹었을까봐. 도시락 가져왔다. 이상우는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세요? 돌아가세요. 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연 회장은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윤재호 회장이 이상우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노인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모셨어요.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박정민 사장의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실 때 매일 찾아가 식사를 챙겨주신 분입니다. 박정민 사장의 어머니께서 편지에 적으셨더군요. 이상우는 어머니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어요. 윤재호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복지관은 박정민 어머니와 이상우 어머니 두 분의 이름을 함께 걸겠습니다. 두 분 모두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신 분들이니까요. 이상우는 그제야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이상우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내가 깨달았으니 됐어. 최성진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어요. 저는 복지관에 무료 의료 봉사를 하겠습니다. 제 실력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조태수도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 건설회사에서 복지관 건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최고의 시설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연 회장은 이제 자기과 시의 장소가 아닌 나눔과 화해의 장소로 변모했어요. 동창들은 하나둘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를 약속했습니다. 박정민은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박정민의 말에 연 회장은 조용한 감동으로 물들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연회가 끝나갈 무렵 박정민은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어머니의 미소가 겹쳐 보였어요. 어머니, 약속 지켰습니다. 당신이 베푼 사랑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거예요. 밤하늘의 별빛이 박정민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같았어요. 구두 닦던 아들의 귀환은 이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